안녕하세요. 여러분 참으로 어이없는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조막막한 손주가 저를 깨우친 이야기요. 며느리와 싸웠던 그날 밤 저는 문을 꽝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집에서 그 사람들한테서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요. 다음날 아침 제 손을 꼭 붙들고 울던 사람은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겨우 6살 손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인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버티던 제 마음이 그 자리에서 툭 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가족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참 많죠. 그런데도 이상한 건 그 상처를 가장 깊이 어루만지는 사람은 의외로 가장 작은 사람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라도 마음 아픈 일 좋았던 일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합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한 척했던 거죠. 아들네 집에 간 건 서준이를 보러 간 거였어요. 일주일에 2~3번은 가요. 손주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늙으면 다 그런가 봐요. 손주만 보면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아픈 것도 잊어버려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건조했어요. 아, 이 며느리가 뭔가 알고 있구나.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서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하면서요. 저는 그 녀석을 안아 올렸어요. 무거워졌네. 우리 서준이 많이 컸네.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어요. 근데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어젯밤 아들한테 들은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서준이가 제 옆에 붙어서 장난감 보여주고 그랬어요. 저는 웃어주면서도 부엌 쪽을 계속 신경 썼어요. 며느리가 뭔가 말하려고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내가 먼저 말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며느리가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나물 몇 가지요. 평소처럼이었어요. 근데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이걸 먹으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서준이는 제 옆에서 밥 먹고 있었고요. 아들은 출근해서 없었어요. 둘이서 마주 앉은 거예요. 공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봤어요. 지연아, 네 어머니,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며느리가 멈칫했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요.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말투가 거슬렸어요.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진짜 모르는 건지도 몰라요. 아들이 말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 저는 그렇게 안 느꼈어요. 이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느꼈어요. 정민이한테 다 들었어. 내 돈 말이야. 며느리 얼굴이 하얘졌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준이가 무슨 분위기인지 모르고 밥을 먹고 있었죠. 어머니, 그건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상황이 급해서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당장 필요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차가운 말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돈을 맘대로 가져가도 되는 거야? 며느리가 움찔했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나 봐요. 서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저는 괜찮아, 밥 먹어, 그랬어요. 근데 괜찮지 않았죠. 어머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가 숨을 깊이 쉬더니 말했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떨리지만 단단한 그런 목소리요. 그 돈, 어머니 돈인 거 알아요. 저희가 빌린 거고 갚아야 하는 거 알아요. 근데요, 저도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가 암 판정 받으셨어요. 급하게 수술해야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내 아버지 수술비를 왜 내 돈으로 내?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말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심했나? 근데 이미 늦었죠.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부모만 부모예요? 저도 부모한테서 태어났어요. 저도 피가 섞인 부모가 있다고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왔다고 친정 부모 버려야 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며느리도 부모가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순간 저는 그게 안 들렸어요. 배신감만 느껴졌어요.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이렇게 쉽게 가져다 쓰다니. 그래, 너도 부모 있지. 근데 그게 내 돈으로 해야 할 일이야? 제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알아?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면서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허리 아픈 거 참으면서 모은 돈이야. 노후에 쓰려고 아플 때 병원비 내려고 모은 거야. 그 돈을 내가 맘대로 써? 며느리도 지지 않았어요. 맘대로 쓴 거 아니에요. 급했다니까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당장 수술해야 했다고요. 그럼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내 돈인데. 둘 다 소리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조용히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고함치고 있었어요. 서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할머니, 왜 그래?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며느리도 멈췄어요. 서준이를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이를 안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갈게. 그 말만 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 안 돌아봤어요.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더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았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작은 손이 제 바지를 잡았어요. 할머니? 서준이었어요. 눈물 콧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이요. 겁에 질려 있었어요. 어른들이 싸우는 걸 보고 무서웠던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줬구나. 미안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할머니 금방 올게. 서준이 엄마랑 있어. 그렇게 말하고 아이 손을 떼어냈어요. 문을 열고 나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울렸어요. 복도에 서서 한참 숨을 골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도 떨리고 다리도 떨렸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타고 1도시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벌써 해가 기울고 있었네요. 오후 내내 싸운 거였어요.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 생각만 맴돌았어요.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화내던 얼굴, 울먹이던 얼굴.
저도 부모가 있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서 울렸어요. 그리고 서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겁에 질린 그 작은 얼굴. 할머니 하고 부르던 그 떨리는 목소리.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았어요. 뭔가 되돌릴 수 없는 걸 한 것 같았어요. 근데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불빛 아래서 천천히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어요. 발이 아팠어요. 집에서 나올 때 대충 신은 신발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생각이 날 것 같았어요. 아까 일이요. 며느리 얼굴이요. 서준이 눈빛이요. 저녁바람이 차가웠어요. 옷을 얇게 입고 나왔더라고요. 급하게 나오느라 겉옷도 안 챙겼어요. 팔을 끌어안으며 걸었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추운 건지 마음이 시린 건지 모르겠었어요. 동네 공원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놀던 놀이터가 보였어요. 지금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삐걱삐걱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쓸쓸하게 들렸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가 아파서요. 한참을 걸었더라고요. 몇 시간이나 걸은 건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꺼내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있었어요. 아들이었어요. 문자도 있었죠. 엄마 어디야? 지연이가 울고 있어. 전화 좀 받아. 읽고 나서 핸드폰을 다시 넣었어요. 전화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해요? 아직 마음이 안 풀렸는데요. 아직 화가 나는데요. 아니, 화가 나는 게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화인지 서운함인지 배신감인지 다 섞여 있었어요. 그냥 마음이 엉망이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랑 싸웠던 그때요. 그때 저도 며느리였어요. 30살쯤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지금은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는 기억나요. 울면서 방에 들어갔어요. 남편한테 하소연했죠. 근데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그게 더 서러웠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저런 시어머니 안 돼야지. 며느리 입장 이해해주는 시어머니가 돼야지. 그렇게 다짐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뭘 한 거죠? 벤치에 앉아서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진 손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은 거죠? 마음은 아직 그때랑 똑같은 것 같은데 손은 이미 할머니 손이에요. 내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하나씩요. 내 아버지 수술비를 왜 내 돈으로 내? 그 말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내가 저런 말을 했구나. 입에서 나오기 전에 잡았어야 했는데. 말은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해버렸어요.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새하얘졌던 얼굴. 눈에 눈물이 고이던 모습. 그 아이도 부모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친정아버지가 암 판정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급했을까요? 저도 남편 아플 때 그랬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돈이 어디 있나 다 뒤졌어요. 병원비 마련하느라 정신줄 놓을 뻔했죠.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며느리도 그랬겠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급하게 돈 구해야 했겠죠. 그게 우리한테 빌린 돈이었던 거고요. 근데 나한테 말은 했어야죠.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한마디는 했어야 하잖아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 돈 좀 친정에 보내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봤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났을까요? 아니, 그래도 화났을 것 같아요.
솔직히요. 내 돈이니까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요. 그걸 며느리 친정에 쓴다고 하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마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폭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몰래 쓴 게 더 화난 거예요. 무시당한 기분이 든 거예요.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말하기 어려웠겠죠. 시어머니한테 친정 얘기하기가 쉽나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친정 얘기 꺼내기가 눈치 보였어요. 괜히 미운 털 박힐까 봐요. 며느리도 그랬겠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못한 거예요. 겁났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까 봐요. 그리고 진짜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걱정했던 그대로요. 한숨이 나왔어요. 깊은 한숨이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차갑게, 날카롭게, 상처 주는 말로요. 참을 수 있었어요. 참았어야 했어요. 나이가 몇인데요? 68이에요. 세상 다 살았어요. 그 정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못 참았어요. 순간적으로 터져버렸어요. 가로등 불빛이 벤치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참으려고 했어요. 여기서 울면 안 돼요. 공원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오래간만에 우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우는 거요. 소리 없이 눈물만 흐르는 거요. 남편 떠나보내고 나서 이렇게 울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 생각이 또렷하게 들었어요. 아까는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내 돈 맘대로 쓴 며느리가 나쁘다고요.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내가 너무 심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상처 주는 말을요. 며느리도 힘들었을 거예요. 친정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마음 졸였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저도 그랬었잖아요. 젊었을 때요.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으면 밤새 울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요. 며느리도 지금 그러고 있겠죠. 울고 있겠죠. 아들 문자에 뭐라고 있었죠. 지연이가 울고 있어. 그랬잖아요. 내가 울렸어요. 내가 며느리를 울린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싫어하던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어요. 절대 안 그러려고 했는데요. 그 다짐이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 똑같아졌어요. 손주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준이요. 겁에 질려있던 그 작은 얼굴이요. 할머니 하고 부르던 그 떨리는 목소리요. 그 아이는 다 봤을 거예요. 다 들었을 거예요. 할머니랑 엄마가 싸우는 거요. 소리 지르는 거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6살이에요. 이제 겨우 6살이에요. 그 어린아이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른들이 싸우는 모습을요. 무섭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요. 미안했어요. 서준이한테요. 정말 미안했어요.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아니면 잠들었을까요? 엄마 품에 안겨서 잠들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가 더 늘어 있었어요. 아들이 계속 전화한 거예요. 문자도 또 와 있었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해. 지연이가 계속 울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문자를 보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아들도 힘들겠죠. 엄마랑 아내 사이에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 갈팡질팡하고 있겠죠. 다 내 잘못이에요. 일어나야 해요.
집에 가야 해요. 가서 며느리한테 사과해야 해요. 내가 먼저요. 내가 어른이니까요. 내가 시어머니니까요. 근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다리가 안 떨어졌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마음이 안 정리됐어요. 조금만 더 있을게요. 조금만 더 여기 앉아 있을게요.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요. 제 눈물을 말려줬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더 많아져 있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과해야 하는 건 알아요. 근데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미안하다. 그 말이면 될까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은요. 서준이 얼굴이 보고 싶어요. 그 작은 손이 그리워요. 아이가 제 손을 잡아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면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가볼까요? 아들네 집에요. 서준이 얼굴 보러요. 그리고 며느리한테도요.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가볼게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뻣뻣했어요. 오래 앉아 있었거든요. 천천히 걸었어요. 집으로요.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서 자야 해요. 내일 생각은 내일 할게요. 걸으면서 서준이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 웃는 얼굴이요. 할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요.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힘이 났어요. 조금은요. 내일 꼭 갈게 서준아. 할머니가 갈게.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누워도 눈이 안 감겼어요.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두운 천장이요.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준이 얼굴도요.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것도 깊이 잔 게 아니었어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좋은 꿈은 아니었어요. 가위 눌린 것처럼 답답했거든요. 아침 7시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일어나기 싫었어요. 근데 누워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결국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푹 꺼져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요. 어젯밤에 많이 울었거든요. 집에 와서도 또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셨어요. 밥 생각은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안 넘어갈 것 같았어요. 그냥 물만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아들한테서 온 문자가 또 있었어요. 새벽에 온 거였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일단 주무세요. 그 문자를 보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도 밤새 잠을 못 잤겠죠. 엄마랑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 불쌍했어요. 내 아들이요. 오늘 가야 하나요? 아들 내 집에요. 어젯밤에는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침이 되니까 발이 안 떨어졌어요. 며느리 얼굴 보기가 무서웠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오지? 아침 8시도 안 됐는데요. 혹시 아들인가? 아들이 왔나?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서준이었어요. 화면에 서준이 얼굴이 보였어요. 작은 얼굴이 카메라에 가득 차 있었어요. 잠이 덜 깬 것 같았어요. 눈이 부어 있었어요. 이 아이도 밤새 울었나 봐요. 놀라서 얼른 문을 열었어요. 서준이가 슬리퍼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파자마 바람이었어요. 겉옷도 안 입고요. 이 추운 아침에 파자마 바람으로 왔어요. 혼자요.
서준아, 너 어떻게 여기 왔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를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서준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작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 눈높이에 맞추려고요. 서준이 얼굴을 마주 봤어요. 볼이 차가웠어요. 밖에서 한참 왔나 봐요. 서준아, 어떻게 혼자 왔어? 엄마 아빠는? 서준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어요. 차가웠어요. 근데 꽉 잡았어요.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할머니, 어제 집에 안 있었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응. 할머니 잠깐 나갔었어. 왜? 서준이가 물었어요. 순수한 눈으로요. 왜 나갔냐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엄마랑 싸워서요? 화가 나서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좀 힘들었어.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힘들었어.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6살짜리 아이도 힘들었대요. 어른들 싸움 때문에요. 내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미안해, 서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서준이가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작은 손으로요. 볼을 만지고 눈가를 만지고요.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울었어? 어떻게 알았지? 아이들은 다 알아요. 어른들이 숨기려고 해도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응, 조금. 서준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나도 울었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 아이도 울었대요. 밤새 울었대요. 겁에 질린 그 얼굴로 밤새 울었을 거예요. 엄마랑 할머니가 싸우니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꽉 안았어요. 작은 몸이 제 품에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아니, 차가웠어요. 밖에서 한참 걸어왔으니까요. 근데 마음은 따뜻했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울면서 말했어요. 서준이가 제 등을 토닥거렸어요. 작은 손으로요. 툭툭툭. 어른이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요. 이 작은 아이가 저를 달래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현관 앞에서요. 문은 열린 채로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는데 몰랐어요. 그냥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조금 뒤에 정신을 차렸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아이가 추워요. 옷도 안 입고 왔잖아요. 서준아, 들어가자. 추워.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무거웠어요. 많이 컸어요. 근데 들 수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소파에 앉혀놓고 담요를 가져왔어요. 아이를 폭 감쌌어요. 손을 잡아봤어요. 아직 차가웠어요. 비벼줬어요. 호호 불어주면서요. 서준아, 엄마 아빠 알고 왔어?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래 나왔어. 그 말에 놀랐어요. 혼자 몰래 나왔다고요? 6살이에요. 6살이 아침에 혼자 나와서 할머니 집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왔어? 택시 탔어? 아니, 걸어왔어. 걸어왔다고요? 아들네 집에서 여기까지 꽤 먼데요. 어른 걸음으로도 20분은 걸려요. 이 작은 아이가 파자마 바람에 슬리퍼 신고 걸어왔어요. 힘들었지? 무섭지 않았어?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무서웠어. 근데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저를 보고 싶어서 아침에 혼자 나온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추웠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왔어요.
할머니 보러요. 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해진 손으로요. 할머니, 이제 안 슬퍼? 아이가 물었어요. 저를 보면서요. 그 맑은 눈으로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직 슬프다고요? 아직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응, 할머니, 이제 괜찮아. 서준이가 와줘서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서준이가 와주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이 작은 존재가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서준이가 웃었어요. 환하게요. 나도 할머니 보니까 괜찮아. 그 웃음을 보는데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부터 얼어있던 마음이요. 조금씩 녹고 있었어요. 아이를 다시 안았어요.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끝에 닿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얼른 받았어요. 엄마, 서준이 거기 있어. 아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응, 여기 있어. 방금 왔어. 휴? 세상에 애가 혼자 나갔더라고. 지연이가 막 울면서 찾고 있어. 빨리 데리러 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찾고 있대요. 서준이가 없어진 걸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서준이를 봤어요.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눈이 감길 것 같았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피곤한가 봐요. 서준아, 엄마 아빠가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제 옷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나 여기 있을래. 엄마 아빠 걱정하시잖아. 근데 나 할머니랑 있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저랑 있고 싶대요. 어젯밤 그렇게 무서운 걸 봤는데도요. 할머니가 소리 지르는 걸 봤는데도요. 그래도 저랑 있고 싶대요.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이제 그만 울어야 해요.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알았어. 있자. 할머니랑 같이 있자. 아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오고 있었어요. 마음이 쿵쾅거렸어요. 며느리 얼굴을 보려니까 떨렸어요. 근데 서준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을 느끼니까 조금 용기가 났어요. 아주 조금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 밖에 아들이랑 며느리가 있겠죠. 며느리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서준이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이 힘이 됐어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아들이 먼저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그 뒤에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구나. 밤새 울었구나. 서준아. 며느리가 달려 들어왔어요. 서준이를 끌어안았어요. 꽉 안았어요.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왜 혼자 나갔어? 엄마 얼마나 걱정했는데 다치면 어떡해? 왜 말도 안 하고 나갔어? 울면서 막 쏟아냈어요. 서준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등을 토닥거렸어요. 울지 마, 엄마. 나 할머니 보러 간 거야. 그 말에 며느리가 멈칫했어요.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어색했어요. 무거웠어요.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일단 들어가자. 밖에서 이러지 말고. 우리는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가 서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꼭 안고 있었어요. 아들은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안 했어요.
그때 서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나 어젯밤에 다 들었어.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다 들었다고요? 뭐요? 서준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6살짜리 눈치고는 너무 진지했어요. 할머니랑 엄마가 싸우는 거 방에서 다 들었어.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이가 다 들은 거예요. 우리가 소리 지르고 막말하는 거요. 다 들은 거예요. 무서웠어. 서준이가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로요. 엄마랑 할머니가 소리 지르니까 무서웠어. 나쁜 일이 생긴 줄 알았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거예요. 무서웠대요. 나쁜 일이 생긴 줄 알았대요. 며느리가 서준이를 더 꽉 안았어요. 미안해, 서준아. 엄마가 미안해.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저도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도 미안해, 서준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서준이가 우리 둘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도 울었어.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요? 응. 할머니 가고 나서 엄마 막 울었어. 방에서 울었어. 나 들었어. 며느리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도 울었구나. 나만 울은 게 아니었구나. 우리 둘 다 밤새 울었구나. 서준이가 또 말했어요. 할머니가 화내면 나도 마음이 아파. 그 말이 심장을 찔렀어요. 이 작은 아이가요. 할머니가 화내면 마음이 아프대요. 제가 화내는 걸 보면서 이 아이도 아팠던 거예요. 미안해, 서준아.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눈물이 나왔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 앞에서 또 우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요. 근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준이가 소파에서 내려왔어요.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 고개를 들어 아이를 봤어요. 서준이가 진지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라고요? 그 말에 멈칫했어요.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서준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가 계셔서 다행이라고. 할머니가 서준이 봐주시니까 엄마가 일할 수 있다고.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며느리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눈물이 더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할머니가 계셔서 다행이라고요? 고맙다고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고마워하고 있었다는 거요. 저는 그냥 며느리가 저를 귀찮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오니까 부담스러워하는 줄 알았어요. 서준이가 며느리한테 가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왔어요. 제 손도 잡았어요. 양손에 하나씩 잡은 거예요. 엄마도 할머니 좋아해. 할머니도 엄마 좋아하지? 그 순수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빨갛게 부은 눈이었어요. 그 눈에 뭐가 담겨 있었을까요? 미안함? 후회? 아니면 원망?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미움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도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화는 났었어요. 배신감도 느꼈어요. 근데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 아이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친정아버지 수술 때문에요. 응. 할머니도 엄마 좋아해.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진심이었어요. 화는 났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왜 싸워? 그 질문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러게요. 왜 싸웠을까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어른들은 가끔 그래. 겨우 그렇게 대답했어요. 변명 같았어요.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니었어요. 서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좋아하면 안 싸우면 되잖아. 그 단순한 논리에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아요. 좋아하면 안 싸우면 돼요. 근데 어른들은 그게 안 돼요. 자존심 때문에, 서운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싸워요. 좋아하면서도 싸워요. 그게 어른들의 어리석음이겠죠. 서준이가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작은 손이 제 볼을 만졌어요. 할머니, 이제 안 싸워? 그 눈을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노력할게.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며느리한테 갔어요. 며느리 무릎에도 올라갔어요. 며느리 얼굴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엄마도 안 싸워?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응, 엄마도 노력할게. 서준이가 웃었어요. 해맑게요. 약속? 그러더니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며느리한테요. 며느리가 울면서 웃으면서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서준이가 다시 저한테 왔어요.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도, 저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감았어요. 약속이야. 안 싸우기. 응. 약속? 서준이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를 안았어요. 꽉 안았어요. 이 작은 존재가 우리 사이에서 뭘 한 건지 아이는 모르겠죠. 근데 이 아이가 우리를 연결해주고 있었어요. 무너진 다리를 다시 놓아주고 있었어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직 어색했어요. 아직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어젯밤보다는요. 아까보다는요. 이 아이 덕분이에요. 서준이 덕분이에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서준이를 데리고 돌아갔어요. 현관에서 배웅하면서 며느리랑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이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눈을 피했어요. 아직 어색한 거죠. 저도 그랬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이 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아까까지 서준이가 있어서 왁자지껄했는데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깊은 한숨이요. 서준이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정말일까요? 며느리가 저를 좋아한다고요? 고마워한다고요? 그 말이 진짜일까요?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까 눈 마주쳤을 때요. 빨갛게 부은 눈이었어요. 밤새 울었겠죠. 저처럼요. 시계를 봤어요. 아침 10시였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네요.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또 서준이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며느리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왜 왔지? 혼자요? 아들 없이요? 화면 속 며느리가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종이봉투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아까보다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화장을 다시 했나 봐요. 근데 눈은 아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뭘 얘기하려는 걸까요? 또 싸우려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모르게 문을 더 열었어요. 들어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어요. 손에 든 종이봉투를 저한테 내밀었어요.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빵집에서 사왔어요. 아침에 못 드셨을 것 같아서요. 빵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이요. 동네 빵집에서 파는 거요. 며느리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받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고맙다.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사이에 테이블이 있었어요. 거리가 느껴졌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요.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어제 제가 너무 그랬어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친정 아버지 일이요. 돈 쓰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정신이 없었어요. 수술비가 당장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때 정민 씨가 어머니한테 빌린 돈이 있다고 했어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돈 써도 되나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 근데 시간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당장 수술해야 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훔쳤어요. 그래서 일단 썼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말씀드리기가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봐요. 화내실까 봐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맞아요. 저한테 말하기 무서웠겠죠. 저한테 말하면 제가 화낼 거 알았겠죠. 실제로 화냈잖아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어제 어머니가 아시게 됐고 싸우게 됐잖아요. 저도 감정이 올라와서 막 말했어요. 후회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며느리 볼을 타고요. 저도 부모가 있어요. 그 말이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할 말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풀린 건 아니었어요. 아직 서운한 건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저렇게 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젊었을 때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울던 제 모습이요. 그때 저도 저랬어요. 고개 숙이고 울었어요. 죄송하다고 했어요. 며느리도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요. 한숨이 나왔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요. 나도 미안하다. 그 말이 나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자존심이요.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서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약속했잖아요. 안 싸우기로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내 아버지 수술비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미안하다.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 돈인데 말씀도 안 드리고. 아니야.
너도 급했을 거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 나도 그랬으니까 알아. 남편 아플 때 정신없었어. 돈 구하느라 난리였어. 며느리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 돈이 없어서 이것저것 팔고 빌리고 다녔어. 그때 누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어. 근데 나는 내가 그 상황이었는데 도와준다는 생각은 안 하고 화부터 냈네. 한숨이 나왔어요. 내가 너무 속이 좁았어. 미안하다. 며느리가 다시 울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울음 같았어요. 서러운 울음이 아니라 뭔가 풀리는 울음 같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나란히 우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요. 근데 울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 뒤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 돈 꼭 갚을게요. 제가 이래서 갚을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돈은 됐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지연아,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그 돈으로 내 아버지 살렸잖아. 그럼 된 거야. 진심이었어요. 처음에는 배신감이 컸어요. 내 돈을 왜 며느리 친정에 쓰냐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 돈으로 사람 살렸잖아요. 며느리 아버지가 수술 받고 살았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돈은 다시 모으면 돼요. 사람은 다시 못 살려요. 며느리가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러지 마, 일어나. 그랬어요. 근데 며느리가 안 일어났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아버지 못 살렸을 거예요. 평생 감사하면서 살게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안았어요. 됐어. 됐어. 서로를 안고 한참 울었어요. 어색한 사이였어요. 한 번도 이렇게 안아본 적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랬어요. 필요했어요. 서로한테요. 울음이 멈추고 나서 며느리가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어요. 어머니, 저희 빵 먹어요. 제가 가져왔잖아요. 그러네. 빵 먹자. 저도 웃었어요. 울면서요. 부엌에서 접시 가져오고 커피 내리고 그랬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같이 부엌에 서는 게 어색하면서도 좋았어요. 테이블에 빵이랑 커피 놓고 마주 앉았어요.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거리가 좁아진 느낌이었어요. 빵을 한 입 먹었어요. 단팥빵이었어요. 달았어요. 맛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서준이가요. 아침에 혼자 나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도 놀랐어. 파자마 바람으로 왔더라고. 네. 그 녀석이요. 어젯밤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 왜 안 와? 계속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집에 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혼자 간 거예요. 할머니 보러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녀석이요. 어머니를 진짜 좋아해요. 할머니 맨날 그래요. 나도 서준이가 제일 좋아. 진심이었어요. 저한테 서준이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손주니까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오늘 저를 살렸어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줬어요. 며느리가 빵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요.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말할게요.
숨기지 말고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터지면 힘들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앞으로는 그러자.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빵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랑 저랑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에 서준이 손을 잡고요. 엄마, 지연아, 여기 있었구나. 아들이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서준이가 제 쪽으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안아줬어요. 아까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보니까 반가웠어요. 서준아, 또 왔네. 응, 아빠가 데려다 줬어. 아들이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집에 갔는데 지연이가 없더라고. 어머니한테 갔다고 메모 남겨놨던데. 그래서 서준이가 할머니 집 가자고 난리여서 데려왔어.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여보. 말하고 올 걸 그랬어. 괜찮아. 어머니랑 얘기 잘 됐어?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저도 며느리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어색함이 조금 풀린 눈빛이요. 네. 얘기 잘 됐어요. 제가 대신 대답했어요. 아들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들 얼굴에도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이 아이도 밤새 고생했겠죠. 엄마랑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요. 정민아, 너도 힘들었지?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 엄마랑 지연이가 괜찮으면 저는 괜찮아요. 그 말에 마음이 짠했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중간에서 고생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네요. 서준이가 제 무릎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있는 빵을 보더니 눈이 반짝거렸어요. 할머니, 이거 뭐야? 빵이야. 엄마가 사왔어. 내가 먹어도 돼? 그럼 먹어. 빵 하나 집어줬어요. 서준이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볼이 빵빵해졌어요. 귀여웠어요. 우리 넷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저랑 며느리는 아까부터 앉아 있었고 아들이 옆에 앉았어요. 서준이는 제 무릎에요.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싸우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요. 빵 먹으면서요. 해가 들어오는 거실에서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 돈 문제요. 저희가 갚을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까 지연이한테도 말했어. 됐다고.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근데 그건 정민아.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그 돈으로 지연이 아버지 살렸잖아. 장인어른 살렸잖아. 그럼 된 거야. 돈은 다시 벌면 돼.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감사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훔쳤어요. 저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 서준이가 빵을 다 먹고 입을 열었어요. 근데 엄마랑 할머니 이제 안 싸워? 우리 셋이 서준이를 봤어요. 아이가 우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맑은 눈으로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응, 서준아. 이제 안 싸워. 진짜? 진짜? 서준이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도? 응, 할머니도 안 싸워.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엄마. 왜? 서준이가 소파에서 내려왔어요. 테이블 앞에 섰어요. 우리 셋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엄마랑 할머니. 친구하면 안 돼? 그 말에 우리 셋이 동시에 멈췄어요. 친구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친구요? 아이의 단순한 발상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서준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친구는 안 싸우잖아. 친구는 같이 놀잖아. 엄마랑 할머니도 친구하면 안 싸우지? 그 순수한 논리에 할 말이 없었어요. 서준이가 며느리한테 갔어요.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제 손도 잡았어요. 아이가 우리 손을 양쪽에서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도록요. 이렇게 서준이가 웃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둘이야. 엄마랑 할머니. 둘이 싸우면 나도 슬퍼.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 둘이래요. 그 둘이 싸우면 자기도 슬프대요. 6살짜리 아이가요. 이렇게 단순하고 진심 어린 말을요. 어른들은 복잡하게 생각해요. 자존심, 체면, 서운함, 배신감. 온갖 감정이 뒤엉켜서 싸우고 상처 주고요. 근데 아이는 달랐어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 안 싸우면 좋겠다. 그게 다였어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렇게 단순한 게 정답이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나도 미안하다. 저도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서준이가 우리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럼 이제 친구야? 며느리가 웃었어요. 울면서요. 그래, 서준아. 이제 친구야. 저도 웃었어요. 그래, 친구하자.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가 빠진 앞니가 보였어요. 그 웃음이 햇살처럼 밝았어요. 아이가 우리 손을 잡은 채로 흔들었어요. 좌우로 흔들흔들요. 신이 났어요. 친구다. 엄마랑 할머니 친구다. 아들이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며느리도 웃었어요. 서준이도 웃었어요. 우리 넷이 다 웃고 있었어요. 어젯밤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에요. 그때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랑은 영영 멀어질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웃고 있어요. 손잡고요. 이게 다 서준이 덕분이에요. 6살짜리 아이의 말 한마디가 무너진 다리를 다시 놓아줬어요.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줬어요. 기적 같았어요. 진짜 기적 같았어요. 서준이를 끌어안았어요. 꽉 안았어요. 고마워, 서준아. 할머니 살렸어. 서준이가 제 품에서 웃었어요. 내가 뭘? 그냥 고마워. 우리 서준이.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런 가족이 있어서요. 이런 손주가 있어서요. 며느리가 옆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는데 웃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 웃었어요. 이제 진짜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 서준이가 거실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옆에서 같이 놀아주고 있었어요. 아빠, 이거 봐. 하면서 로봇 장난감을 들어 보이는 서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저랑 며느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아까까지는 마주 앉았는데 어느새 옆에 앉게 됐어요.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커피가 식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커피 다시 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앉아 있어. 며느리가 다시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한 침묵이었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며느리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긴장한 것 같았어요. 뭔가 꺼내기 어려운 말인가 봐요. 저, 그동안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말 못한 게 많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뭔가 또 터지는 건가? 또 싸우게 되는 건가? 그런 걱정이 스쳤어요. 근데 며느리 표정은 싸우려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털어놓으려는 표정이었어요. 눈이 촉촉했어요. 저,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이 낳고 나서부터요.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도 쉴 틈이 없고, 정민 씨는 회사 가면 저 혼자잖아요. 미칠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며느리가 힘들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오셔서 서준이 봐주셨잖아요.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진짜 못 버텼을 거예요. 눈물이 고이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요,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오시는 게, 서준이 봐주시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니야, 그건, 저도 모르게 말을 끊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어요.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그런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저만 지친 줄 알았어요. 어머니도 힘드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머니 나이에 손주 보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저는 몰랐어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사실 힘들었어요. 68이에요. 젊지 않아요. 서준이 데리고 놀면 허리가 아파요. 무릎도 쑤셔요. 근데 말 못했어요. 손주 보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어머니니까요. 근데 며느리가 그걸 알아주네요. 힘들었을 거라고요. 고맙다고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말 못해서 죄송해요.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미안하다, 지연아.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머니가 왜요? 나도 내 입장을 몰랐어.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나는 그냥 내 새끼 도와주러 온다고만 생각했어. 너한테는 부담일 수도 있다는 걸 몰랐어. 그 말이 나오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게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부담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표현을 못했어요. 표현하는 게 어려웠어요. 왜? 며느리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잖아요. 친정엄마랑은 다르잖아요. 친정엄마한테는 힘들면 힘들다, 고마우면 고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머니한테는 그게 어려웠어요. 눈치가 보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속마음 말하기 어려웠어요. 친정엄마한테는 막 털어놓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도 그랬구나. 저한테 말하기 어려웠구나. 고맙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다 꾹꾹 눌러 참았구나. 내가 그렇게 어려웠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하게요. 조금요. 근데 어머니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가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선을 지켜야 할 것 같고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될 것 같고 한숨이 나왔어요. 깊은 한숨이요. 그 말이 맞긴 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는 어렵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우리는 좀 다르게 해보면 안 될까? 며느리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서준이가 그랬잖아. 친구하자고. 웃긴 말 같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 며느리 그런 거 말고 그냥 가족으로 편하게 힘들면 힘들다 말하고 고마우면 고맙다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며느리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 되지. 며느리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눈물만 줄줄 흘렸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 손을 꽉 잡았어요. 나도 앞으로 노력할게. 너한테 잔소리 좀 줄일게. 간섭도 덜 할게. 힘들면 말해. 쉬고 싶으면 쉬어. 내가 서준이 봐줄 테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도 쉬셔야 해요. 매번 서준이 맡기면 어머니가 힘드시잖아요. 그럼 번갈아 하자. 내가 힘들 때 내가 봐주고, 내가 힘들 때 내가 봐주고. 그렇게 하자. 며느리가 웃었어요. 울면서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해요. 손을 잡은 채로 한참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냥 손 온기만 느끼면서요. 아들이 옆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고요. 서준이가 갑자기 달려왔어요. 엄마, 할머니, 뭐해? 얘기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 서준이가 눈을 반짝거리며 물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친구 되는 얘기.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엄마랑 할머니 진짜 친구야? 응, 진짜 친구야. 제가 대답했어요. 서준이가 손뼉을 쳤어요. 짝짝짝. 만세. 친구다. 그 모습을 보니까 웃음이 났어요. 며느리도 웃었어요. 아들도 웃었어요. 서준이가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할머니, 이제 안 싸우지? 응, 안 싸워. 약속? 약속? 서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아이가 만족한 듯 웃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우리를 바꿔놨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벽을 허물게 해줬어요. 그동안 못했던 진심을 말하게 해줬어요. 아이들은 기적을 만들어요. 어른들이 못하는 걸 해내요. 단순하고 순수해서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해서요. 서준이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우리 서준이. 서준이가 제 품에서 킥킥 웃었어요. 할머니, 간지러워.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스했어요. 마음도 따스해지는 것 같았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주황색, 분홍색이 섞인 하늘이요.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하늘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그 말에 움찔했어요. 아들네 집에요? 어제 그렇게 싸우고 나온 그 집에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이 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색할 것 같았어요. 근데 서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 가자. 같이 밥 먹자. 그 눈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자. 우리는 아들 차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어젯밤에 뛰쳐나온 그 집이요. 24시간도 안 됐는데 다시 가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젯밤에는 정신없이 나왔는데 오늘은 천천히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똑같은 집이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젯밤에는 차갑게 느껴졌는데 오늘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똑같은 공간도 달라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향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내가 도와줄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안 했을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며느리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웃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알았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서준이가 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 나 오늘 할머니랑 같이 잘 거야. 뭐? 엄마한테 말할 거야. 할머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서준이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집 가야지. 할머니 집에서 자야지. 싫어. 할머니 여기 있어. 서준이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떼쓰려는 것 같았어요. 귀여우면서도 난감했어요. 아들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자고 가지 그래요. 서준이가 저렇게 원하는데. 글쎄, 망설여졌어요. 자고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며느리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때 부엌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자고 가세요. 서준이가 좋아할 거예요. 며느리가 먼저 말해줬어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자고 갈게. 서준이가 환호했어요. 만세 하면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 모습에 웃음이 났어요.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기다렸어요. 평소 같으면 부엌에 가서 이것저것 간섭했을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안 그랬어요.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겠죠. 믿어보기로 했어요. 서준이가 제 옆에서 이것저것 얘기했어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얘기, 좋아하는 만화 얘기. 쉬지 않고 떠들었어요. 저는 고개 끄덕이면서 들어줬어요. 그게 좋았어요. 아들이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뉴스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서준이 떠드는 소리, 부엌에서 나는 소리, 그게 더 컸어요. 시끌벅적했어요. 근데 좋은 시끌벅적이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가 보였어요. 김치전도 있었어요. 나물 몇 가지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불렀어요. 저는 일어나서 식탁으로 갔어요. 와, 맛있겠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만들었어요.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며느리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줬어요. 우리 넷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저, 아들, 며느리, 서준이. 4명이서요. 어젯밤에도 이 식탁에 앉았었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숨 막혔어요.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따뜻했어요. 편안했어요. 서준이가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도 따라 말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음식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된장찌개가 딱 좋았어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요.
김치전도 바삭바삭했어요. 지연아, 음식 잘했네. 칭찬이 나왔어요. 평소에는 잘 안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입에 맞으셔서 다행이에요. 아들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 요리 실력 많이 늘었어요. 저도 요즘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래, 잘 됐네.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웃었어요. 둘 다요. 서준이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맛있어? 응, 맛있어. 나도 맛있어. 서준이가 씩씩하게 밥을 먹었어요. 얼굴에 밥풀이 묻었어요. 며느리가 휴지로 닦아줬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근데 그게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식탁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에서요. 그 김이 우리 사이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게요. 밥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얘기했어요. 서준이 유치원 얘기, 아들 회사 얘기, 며느리 친정아버지 건강 얘기도요. 친정아버지 얘기가 나왔을 때 잠깐 어색했어요. 근데 금방 풀렸어요. 아버지 수술 잘 되셨어?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수술 잘 됐어요. 지금 회복 중이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다. 진심이었어요. 처음에는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그 돈으로 사람 살렸으면 됐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살았으면 됐어요. 며느리가 눈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됐어.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손을 내저었어요. 민망했어요. 근데 기분은 좋았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밥 했으니까 내가 설거지 할게. 앉아 있어. 며느리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같이 해요. 같이? 네. 어머니는 씻고 저는 닦을게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그래. 같이 하자. 며느리랑 나란히 부엌에 섰어요. 저는 그릇을 씻고 며느리는 닦았어요. 말없이요. 근데 어색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몇 개 떠 있었어요. 어젯밤에 공원 벤치에서 봤던 그 별들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르게 보였어요. 더 밝아 보였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서준이가 좋아해요. 그래. 자주 올게. 근데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쉬셔도 돼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이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들은 말이에요. 알았어. 힘들면 말할게. 약속이에요. 응. 약속?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들이 서준이를 안고 있었어요. 서준이가 졸린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같이 자자. 그래, 같이 자자. 서준이 방으로 갔어요. 작은 침대가 있었어요. 서준이가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저도 옆에 누웠어요. 좁았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내일도 같이 있을 거지? 응, 같이 있을게. 약속? 약속? 서준이가 웃었어요. 그러더니 눈을 감았어요. 금방 잠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잠이 빨라요. 저는 서준이 얼굴을 바라봤어요. 자는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이 아이가 우리를 살렸어요.
무너진 가족을 다시 붙여줬어요. 고마워, 서준아. 속으로 말했어요. 아이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어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어요. 어젯밤 잠을 못 잤으니까요. 근데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음이 편해졌으니까요. 잠이 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싸우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근데 결국 다시 모이는 거. 밥 같이 먹고, 설거지 같이 하고, 손잡고 자는 거. 이게 가족이구나. 오래전 서운했던 것들, 화났던 것들, 억울했던 것들. 그런 게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천천히 풀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돼요. 지금 이 순간이 따뜻하면 돼요. 서준이 손을 꽉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던 분 계신가요?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속상했던 기억이 떠오르셨나요? 그랬다면 정말 공감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가족은 참 이상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잖아요. 남한테는 절대 안 할 말을 가족한테는 해버리고 남한테는 참을 것도 가족한테는 못 참고 터뜨리고요. 왜 그럴까요? 가깝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기대하게 되고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크고 실망하면 상처가 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며느리한테 기대가 있었어요. 내 아들 잘 챙겨주겠지. 나한테도 잘하겠지. 그런 기대요. 근데 그 기대가 어긋나니까 서운해지고 서운함이 쌓이니까 화가 나고 결국 폭발해버린 거예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기대가 있었겠죠. 이해해주겠지, 편들어주겠지, 그런 기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었겠죠. 우리는 서로한테 말을 안 했어요. 힘들다고, 서운하다고, 속상하다고. 그런 말을 안 하고 꾹꾹 눌러 참았어요. 참다가 터진 거예요. 그게 싸움이 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싸움 뒤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6살짜리 손주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침에 혼자서요. 파자마 바람에 슬리퍼 신고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그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랑 할머니 친구하면 안 돼?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녹였어요. 며느리 마음도 녹였어요. 어른들이 복잡하게 얽어놓은 매듭을 아이가 단번에 풀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요. 순수하니까요. 단순하니까요. 좋아하면 좋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해요. 숨기지 않아요. 그게 어른들한테 가르침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생각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을까? 왜 속마음을 숨겼을까? 왜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말 못했을까? 왜 힘들다고 말 못했을까?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체면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니까, 어른이니까, 그래서 먼저 말하면 지는 것 같았어요. 바보 같죠? 가족 사이에 지고 이기는 게 어디 있어요?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신가요?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화나고 서운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요. 한번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속에 있는 말을요. 꾹꾹 눌러 참았던 말을요. 힘들다고, 서운하다고, 근데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렵죠? 알아요. 저도 어려웠어요. 근데요, 말 안 하면 상대방은 몰라요.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속상함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 쌓이고 쌓여서 터지는 거예요. 터지기 전에 말하는 게 낫더라고요. 조금씩 풀어놓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요. 상대방 말도 들어보세요. 내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 말도요. 왜 그랬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들어보면 다르더라고요. 미웠던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랬어요. 친정아버지 수술 때문에 급했다고요. 무서웠다고요.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화가 풀렸어요. 아, 이 사람도 힘들었구나.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가족은요. 싸워도 괜찮아요. 상처 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싸운 뒤에 어떻게 하느냐. 상처 준 뒤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외면하면 끝이에요. 냉전하면 끝이에요. 근데 다가가면 달라져요. 먼저 손 내밀면 달라져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 말 한마디가 무너진 다리를 다시 놓아줘요. 저도 그랬어요. 며느리도 그랬고요. 우리는 다시 연결됐어요. 서준이 덕분에요. 그 아이의 말 한마디 덕분에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화가 너무 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시간을 두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하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언젠가는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요. 한번 손 내밀어 보세요.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지도 몰라요. 진짜로요. 가족은 그래요. 상처 주기도 하지만 또 그 상처를 가장 따뜻하게 감싸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세상에서 제일 밉다가도 세상에서 제일 그리워지는 게 가족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가족한테 다가갈 용기요. 서준이가 그랬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둘이 싸우면 나도 슬퍼.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싸우면 슬퍼할 사람이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화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지 않았어요. 정말로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요. 한 걸음씩이요.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도 따뜻하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하기를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해요.